아유, 제가 은퇴를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평생 법원에서 일하면 안정된 직장, 규칙적인 삶을 누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60세가 되고 퇴직을 하니 마음 한켠이 텅 빈 느낌이에요. 쉴 틈 없이 달려왔던 생활이 갑자기 멈추니까 그동안 제가 누구였는지조차 헷갈리더라고요. 자꾸만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이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특히 법원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속했다면 그간의 삶은 규칙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일의 성격상 규정과 절차에 맞춰 움직이고 일상도 주중 출퇴근 패턴이 또렷하다 보니 은퇴 이후의 느슨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건 서류를 다루던 사람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뚝 끊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나 직장인들은 퇴직 후엔 편하게 쉬면 되겠다고 기대하실 텐데요. 막상 은퇴해보면 생각보다 쉴 수 있는 기간이 길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유롭게 지내겠다는 바람이 가득했지만 몸은 쉴지언정 마음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요. 하고 싶은 취미나 목표가 분명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멍하니 TV를 보거나 마트에 가거나 집 앞 공원을 걷는 게 일상의 전부가 되죠. 그렇게 몇 달만 지나도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인가? 라는 자괴감이 슬슬 올라옵니다. 특히 법원이라는 책임감 강한 조직에서 늘 민감한 기록들을 다뤄왔던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고 심지어 쓸모없다는 느낌까지 받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제 주변에서 실제로 마주했던 사례 3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만 이런 건가? 라는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사례 1 퇴직 후 갑작스러운 인간관계의 단절. 제 지인 중에 60세를 넘긴 법원 사무관님이 계셨는데요. 퇴직하자마자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연락이 뚝 끊긴다라는 점이었다고 하셨어요. 퇴직 전에는 일과 관련해서 통화도 자주 하고 회의나 출장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은퇴 후에는 휴대폰이 좀처럼 울리지 않더랍니다. 법원에서 근무할 땐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그들끼리의 모임에 자신이 끼기가 애매하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퇴직한 사람인데 괜히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약속 잡는 것조차 머뭇거리게 된 거죠. 그나마 동료들이 연락해주면 고맙게 달려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분이 주말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나는 아직 외롭지 않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족들도 주중엔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은근히 자주 못 만나게 되니까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졌다고 해요. 이럴 때 본인은 취미를 가져보려고 하셨답니다. 수영도 배우고 등산도 가끔 다녔지만 늘 직장과 집 사이에만 익숙했던 분이라 일단 어디 가야 할지부터 막막하셨대요. 그런데도 자꾸 방 안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커질까봐 일부러라도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은퇴 후 인간관계가 순식간에 닫혀버리는 게 현실이니까요. 사례 2 내가 이렇게까지 돈 걱정을 하게 될 줄은. 퇴직 후 가장 흔히 부딪히는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연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이 이전 월급만큼 충족시키긴 어렵잖아요. 제 또 다른 지인은 62세의 법원 조사 관직에서 은퇴하셨는데 월급이 줄면서 본인 의외로 소비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퇴직 전엔 바쁠 때 택시도 자주 타고 점심도 동료들과 이것저것 사 먹으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죠. 또 필요하면 가전제품도 큰 고민 없이 바꿨고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몇만 원짜리 지출조차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에이, 옛날 같으면 그냥 샀을 텐데라는 말이 절로 나온대요. 일단 퇴직하면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친구와 외식을 해도 내가 지금 이걸 써도 되나? 라는 죄책감까지 들게 됩니다. 이분이 결국 선택한 건 작은 구청 지원 일자리였어요. 주 3일 정도 가서 서류 정리나 민원 안내 같은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받는 수당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자기에게 할당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나는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분들에게 이런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자리가 꽤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면서 살면 그래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기니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하면서 조금씩 수입이라도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다시 싹 트는 거예요. 사례 3. 아내와의 충돌, 함께 있으면서도 소원해지는 관계. 대부분 남성 공무원분들이 은퇴 후 겪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아내와의 갈등입니다. 평생 바쁘게 일하느라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크게 신경 못 쓰고 아내가 가사와 자녀 뒷바라지를 도맡아온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해요. 예컨대 평소엔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이렇게 거슬리는 건가? 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집에 계속 있으니 사소한 일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아내 입장에선 내가 늘 이 시간에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왜 당신이 간섭해? 라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 중 한 분은 이런 갈등이 쌓여서 결국 주말 부부처럼 사시는 걸 택했어요. 가끔은 아내의 본가에 내려가서 몇 주 살다 오기도 하고 도시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방식이죠. 서로 자주 마주치지 않을 때가 오히려 사이가 좋다라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는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좀 낯설어도 본인들은 그게 차라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적극적으로 아내와 대화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 사실 집안일 잘 몰라. 가르쳐 줄 수 있니? 라고 솔직하게 부탁하고 작은 부분부터 분담하면서 적응해 나가면 갈등이 조금씩 풀릴 수 있어요. 또 퇴직하고 집에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아내와 붙어 있기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실이나 취미 공간을 따로 만들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 줄 여유가 생기죠. 정보 앤드 팁. 퇴직 전에 미리 은퇴 후 스케줄을 상상해 보기. 막연히 은퇴하면 쉴 거야가 아니라 주 1회 동호회, 주 2회 봉사활동, 주 3회 파트타임 근무 등 구체적인 주간 계획표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갑작스런 무기력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전 경제 시뮬레이션. 은퇴 후 발생하는 실제 수입과 지출을 가상으로 한두 달 정도 미리 기록해 보세요. 이 정도면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실감이 되면 안정감이 생기고 반대로 부족하다 싶으면 은퇴 전에 추가 자금 계획을 마련할 기회가 되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등산, 낚시, 헬스, 악기 연주 등 여러 활동을 시도해보되 혼자만의 취미보다는 가능하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도 한두 가지쯤 만들어두면 갈등을 줄이고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계속 연결돼 있다는 느낌 주기. 아무리 쉬고 싶어도 완전히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커져요. 일정 주기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지역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내가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기회를 지속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인 심리관리. 내가 의욕을 잃고 있다는 걸 느끼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세요. 어색하다면 자치단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요. 평생 남들 일만 챙겨주다가 정작 내 마음 챙기기를 소홀히 했다면 이제라도 나를 돌볼 때예요. 마무리 한마디. 사람마다 은퇴 후 겪는 심리적 충격과 상황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건 예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에 대한 낯섦과 막연한 불안감이죠. 공무원으로서 특히 법원이라는 책임감 있는 조직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분들일수록 이 낯선 상황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시기를 내가 평생 달려온 인생에서 잠시 멈춰서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역할에만 자신을 묶어두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60세, 70세가 지나도 내 삶에는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만큼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아낼 수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례들이 혹여나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또 그 고민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요.